안녕하십니까, 민태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즌 주가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즌이라는 기업을 최근 얘기할 때 어느 정도의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됐다? 주가의 흐름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최근 시장의 흐름을 비롯해서 금일 현재 코스닥, 코스피 수급적인 부분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시장의 지수 흐름이 변동성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네요. 반대로 개인이 혼자 지금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수가 전일 대비 한 2%에서 3% 사이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전일 대비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당연하게 등락 종목에서도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더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보시면은 등락 종목 대비해서 상승 종목 대비해서 하락 종목이 너무나도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인지하시고,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특별하게 이슈가 있지 않으면은 대부분 전일 대비 하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빨간불이 들어왔었는데 금일은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전일 대비 하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죠. HLB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를 시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슈가 터져졌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며칠 동안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는데 그 이유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뭐에 대해서 효능이 입증돼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나오고 있다. 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항암 치료제 승인 기대감에 의해서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결론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코스닥 1위에서 50위 중에 지금 몇 개, 한 5, 6개 빼고는 거의 45개, 46종목이, 44개 이 정도 종목이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특정한 이슈가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외의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 전일 대비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기대감에 의해서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유별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 둘 다 지금 나와주고 있댔죠. 그 부분에 있어서 자, 전일 대비 하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 당연히 시젠도 그 부분에 힘입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가 나와주기 때문에 자, 함께 지금 전일 대비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코스닥이라는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개인 투자자 비중이 좀 높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슈가 나와줬을 때 거기에 어느 정도의 투자 심리가 쏠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나와줌에 있어서의 흐름을 가져가는 영향을 우리는 많이 봐왔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HLB 같은 경우에 14% 상승했는데 허위 공시 논란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뭐 회사 측에서는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 또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그 발표함에 있어서 14%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전일 대비 거의 3% 가까이 빠지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도 코스피의 비중이 지금 혼자서 받치고는 있지만 그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락 종목, 상승 종목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코스피가 거의 3% 가까이 빠지는데 등락 종목 차이 한번 보세요. 이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자, 코스닥 다시 한번 보시면 확실히 차이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영향, 개인 투자자들 참여 비중이 코스닥이 조금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심리적인 매매 방법으로 시장을 끌어가는 영향이 코스닥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앞으로 금일뿐만 아니라 지금 지속적인 변동성 있는 장세 속에서 어느 정도 발빠르게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금융그룹 리포트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영상이든 간에 저는 리포트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물론 리포트가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가분들께서 리포트를 작성했고 올렸기 때문에 그냥 일반 뭐 기사에 대비해서, 결론적으로 기사도 리포트를 보고 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토대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하는 부분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닝 쇼크도 리포트에서 확인했고요.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시현했다라는 것도 리포트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닝 쇼크 기록하면서 차트에서 가격적인 부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거죠. 물론 재무제표를 보고 이렇게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리포트를 참고하면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 사수분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에 리포트가 나오면은 한 10개 정도, 시간상으로 다 보지는 못하지만 10개 정도를 매일 꾸준하게 읽는다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는 시장의 흐름을 알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선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흐름 또한 판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리포트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최대 실적 시현했고 어닝쇼크를 기록했지만 그 이유보다 판관비에 의한 어닝쇼크를 시현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이거죠. 플러스적으로 자, 여기 이 부분 우리 멀티플렉스 진단키트 어떤 것인지 알죠? 변이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고 또 2시간 이내에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까지 가능하다. 또한 비인두도 말법과 비교시 약 96%의 수준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만 알고 리포트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오늘 기사 보시면은 시젠이 어닝쇼크를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의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정 보여준다? 네, 그 부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됐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급감의 우려가 반영된다?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안고 가야 되냐는 거죠.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고 어닝쇼크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국내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매출 급감의 우려가 반영되어야 되냐, 이 부분을 우리는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종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가까워졌다라고는 할 수 없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온 마당에 지속적으로 백신 수급 문제라는 부분을 가져가야 되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쵸?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렇다면은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종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할 거냐는 거죠.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한 플러스적으로 진단키트를 비롯해서 자, 시제는 생명공학, 의료기기 등 부분을 활용하면 매출 하락을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 그러면서 매출 하락을 방어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 생명공학, 의료기기, 체외진단을 활용해서 포스트 코로나 발생 매출 하락을 상쇄하는 것이다. 시즌에 늘어난 분석 장비에서 호흡기, 에이즈, 여성 건강 등 제품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이 부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기사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재무제표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매출액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좋은 부분 고성장 보여줬다, 매출도 고성장 보여줬다. 하지만 21년 대비해서 22년 봤을 때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의 매출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컨센 기준이지만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을 플러스로, 또한 시젠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진단키트를 개발을 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매출적인 부분에서 하락을 보여주지만, 앞서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부분? 의료기기를 비롯한 또 다른 체외 진단키트까지도 우리는 플러스 알파적으로 봐야 된다. 결론적으로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오지만 이 부분의 상당수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 또한 테스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도를 할 것이고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이나 신약을 개발하거나 뭐 이런 의료적인 부분에서는 미래 가치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어느 정도의 컨센 기준에서 하락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속적인 매출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종식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19년 대비해서는 크게 성장하는 것을 거의 10배 가까이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당연하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결론적으로는 19년도 대비해서 고성장을 시현한 이후에는 지속적인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우린 전망해 볼 수도 있겠고, 또한 어떤 질병이 나올지 모르고 시젠이라는 기업에서 어떤 질병에 대한 감염 여부나 키트를 개발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전망으로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주들이나 이렇게 진단키트나 이런 의료업계, 의료 섹터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미래적 가치를 관점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재무적인 부분도 이렇게 함께 알아보는 것도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보다는 조금 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바라보자 라는 말 있잖아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시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를 최근 기본적으로 다 해봤고, 어떤 이슈가 있었고 논란이 있었고 앞으로의 전망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는 알아봤다. 시젠이라는 기업은 확실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대충적으로 실적 부분을 비롯해서 모멘텀까지 한번 알아봤다. 이 부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영상 종료에 앞서서 주클래스 공식 리딩방 한번 언급드리도록 할게요. 카톡만 할 줄 알면 100% 무료 서비스다 라는 부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개설된 지 한 이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일주일하고 하루 지났나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지금 한 300분 넘게 오셔서 지금 실시간 추천주 드리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매매하신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변동성 있는 장세 속에서도 안정성이 확보되는 종목들로 현재 들고 가고 계신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속보를 비롯해서 아카데미까지도 제공해드리고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문의는 아래 번호로 문자로 성금만 발송하시면은 여러분들 가입이 아닌, 뭐 금액이 드는 가입이 아닌 참여다. 이 부분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CGN 주가 전망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